법정 안에서 판사님이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호명할 거예요. 피고인의 입장에 따라서 향후 재판 진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은 판사님이 영영 보지 못합니다. 너를 위한 변호, 법무법인 수안의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첫 기일을 앞두고 계신 피고인 또는 피해자분들께 재판 절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최대한 친절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판 통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느 법원 몇 호 법정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오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 늦지 않게 법정으로 출석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서관의 500 몇 호다. 그리고 11시 20분 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법원 방문이 아예 처음이시라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출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에 처음 가시게 되면요,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법원과 검찰청은 항상 붙어 있어서 검찰청과 헷갈리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여기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원에 출입하실 때에는 소지품 검사 등 출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반입 금지 물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음료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음료를 규율하는 것은 법정에서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항의 표시로 물병을 던지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규율해야 하나 싶은 게,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바로 아마 감치될 거예요. 하다못해 공무집행방해로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굳이 규율을 하지 않아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겠죠. 이제 법정 앞에 도착을 하시면 보통 법정 바깥에는 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모니터를 통해서 재판 진행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는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사건들에는 진행 예정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본인 사건 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본인 사건의 진행 예정이라는 표시가 되면 법정 안으로 들어가시면 좀 적절한데요. 보통 법정에 경위님들이 계신데 이 경위님들이 사건 밀리지 않게끔 해당 사건 당사자를 호명하면서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시면 됩니다. 보통 오전에는 첫 번째 기일인 사건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각 사건마다 소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보통 10분 단위로 두세 개의 사건이 지정되어 있어요. 특이하죠? 재판이 보통 10시부터 11시 반 전후로 종료되어서 총 90분을 진행한다고 하면 적어도 20개에서 30건의 재판이 오전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 사건이 제 시간에 시작되기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 사건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건 차례가 왔다면 법정 안에서 판사님이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호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3 고단 12345 피고인 김의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피고인석으로 가서 서 계시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인정신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에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서 그로 하여금 대신 형을 살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피고인 본인이 출석했는지를 여러 정보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본적지까지 확인하는데요. 본적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대답을 하지는 못하시는데 그러면 등록된 본적지를 불러주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하라는 점 같은 유의사항까지 고지하고 나면 검사님의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됩니다. 보통 검사님은 이미 피고인이 송달받은 공소장, 여기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다 읽지는 않고요. 그 요지만 간단히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판사님이 피고인이 어떤 입장인지를 묻습니다. 검사님이 읽은 공소사실과 송달받은 공소장 내용에 피고인이 모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다 부인하는 것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피고인의 입장에 따라서 향후 재판 진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는 검사님의 증거 신청 절차가 있는데요. 이 증거 신청 절차가 뭐냐면 검사님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당연히 증거도 함께 준비를 하지만 법원에는 일단 공소장만을 송부하고 증거는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이 그렇습니다. 공소장과 함께 미리 증거까지 보내서 판사님이 보신다면 판사님이 예단을 갖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증거는 나중에 내고 공소장만 보내라는 것입니다. 검사님이 이렇게 증거를 신청하고 나면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증거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님이 바로 볼 수가 있고요.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은 증거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판사님이 볼 수 있거든요. 이를 법률 용어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부여 절차의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아직 합의를 못했다거나 양형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이유로 시간을 더 부여받기도 합니다. 만약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증거에도 부동의해서 증거능력 부여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인신문입니다. 주로 부동의하는 증거가 진술 증거들이어가지고 이 진술을 한 진술자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반대 신문까지 하면 판사님이 해당 증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법정에서 한 증언 그 자체로도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재판을 무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첫 기일에서는 증인 신청까지만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기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첫 기일은 종료가 됩니다. 증인신문 기일은 증인의 수에 따라 수차례 열릴 수도 있는데요. 보통 한 기일에 2명에서 3명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증인신문을 포함해서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능력 부여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은 판사님이 영영 보지 못합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고 채택된 증거들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채택된 증거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판사실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증거들을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서면은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고 영상은 재생하는 방법 등으로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증거조사라고 합니다. 검사님이 증거들의 뭉친 증거 기록을 판사님께 제출하고 판사님이 증거조사까지 마치면 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더 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더 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변론을 종결하면 드디어 증거 기록이 판사실로 가서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변론을 종결하는 때에는 검사의 구형, 그리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끝으로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기일에는 한 가지 경우인 약식 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 재판 청구,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요.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인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판결의 이유를 먼저 낭독하고 주문을 선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 이유만 5분 이상 낭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듣다 보면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 잘 감이 안 오기도 하고 또한 주문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판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텐데 막상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게 법정에 가보면 판사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친절히 설명해 주시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어떤 절차인지 어렵고 또 판사님이 묻는 물음이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 도움이 좀 필요할 텐데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 주기도 하고 또 신청할 수 있기도 하니까요.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재판에 있어서도 확실하고 든든한 내 편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희 법무법인 수완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